네, 지금부터는 투자해놓은 시간 통해서 오늘장에 나온 핫한 이슈들, 종목들 남은 오후장 전략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위즈웨이브의 이건희 대표,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의 손여로 팀장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또 저희가 마지막 순서로는 탑픽주를 공개해드리고 있는데 지난주 우리 이건희 대표님의 탑픽주가 반도체 소부장 안에서 테크윙이었습니다. 56,100원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현재 테크윙이 59,000원대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수익을 낼까요? 아니면 좀 더 가져가 볼까요? 일단 뭐 얼마 안 올랐는데 너무 흥분하실 필요 없을 것 같고 일단 지금 69,000원 찍고 좀 옆으로 좀 행보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전히 지금 추가 상승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저는 기존에 이제 2024년 7월에 그 지금 관련된 큐브 프로버 관련돼서 매출이 확대될 거라는 기대감으로 올라갔던 자리가 7만 원 정도였는데 그 자리까지는 한번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여전히 7만 원으로 말씀드리고요. 갖고 계신 분들은 홀드하시고 없는 분들은 좀 조정 나오면 59,000원대 일시적으로 깨지면 오히려 사보셔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테크윙이 여러 번 지금 6만 원대를 돌파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목표 주가 7만 원까지 계속해서 홀딩하자라고 리뷰 도와주셨습니다. 오늘도 두 분의 탑픽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섹터별로 저희가 전략을 세워보도록 할 텐데요. 반도체부터 진단해 보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시장이 빠지면서 같이 흔들렸던 반도체 탑2로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반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현재 삼성전자 1% 넘게, SK하이닉스는 거의 4% 가까운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연휴를 보내고 오면 이제 본격적으로 또 3분기 실적 시즌이 시작이 되는데요. 이건희 대표님,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포함해서 소부장 종목들까지 연휴 전에 지금 좀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일단 없는 분들은 지금 되게 부담스러운 자리까지 올라 버렸죠. 그래서 이제 없는 분들은 좀 반성을 하셔야 된다. 왜 안 샀을까? 그리고 일단 AI 버블론 얘기 자꾸 나오는데 그게 나올 때가 원래 계속 주가가 더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버블 얘기 나오고 있고 지금 엔비디아와 오라클에 관련된 문제들, 그다음에 오픈 AI 관련된 문제들. 지금 여러 가지 설왕설래 말은 많지만 결국에는 이제 이게 AI 확장 기조에서 나올 수 있는 이벤트라고 보고 있고요. 미국 시장은 지금 굉장히 PER 자체가 굉장히 높습니다. 22배가 넘어갔기 때문에 뭐래도 좀 조금 이제 안 좋은 이슈가 나오면 차익 실현하려고 하는 욕구가 좀 생기고 있고 그들도 아직 역사적으로 이걸 넘어본 적이 별로 없다라고 보면 그 새로운 과정, 23배, 4배 가는 과정을 겪는 걸 수도 있는 거고요. 국내도 마찬가지로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지금 예전에는 바닥권에서 탈출했다, 아니 하이닉스는 실적이 좋아진다 이런 이제 스토리로 올라왔는데 지금은 이제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간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지금 마이크론 실적이 잘 나왔고요. 가이던스 또한 지금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밸류에이션을 두 회사 모두 더 줘도 된다. 지금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한 PBR 다시 계산해 보면 한 40만 원까지 가야 2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이크론이 이미 2배가 넘었어요. 그런 얘기를 보면 여전히 삼성전자, 하이닉스 추가 상승 여력 충분히 있고요. 소부장들도 이제 투자 사이클 들어갔는데 주가가 이제 한번 올라갔다 좀 쉴 수는 있지만 쉴 때가 오히려 기회다라고 생각하시고 바이앤홀드 전략으로 취하시는 게 맞고 없는 분들은 조정 나오면 땡큐하고 사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국내 반도체 기업들은 여전히 밸류에이션을 더 줘도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바이앤홀드 전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섹터는 꾸준하게 조정이 나올 때마다 매수 기회로 활용해야 된다라는 코멘트까지 주셨으니까요. 참고하셔서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로봇주들 흐름도 여전히 좋습니다. 그중에서 KNR 시스템이 여전히 상한가 부근에서 또 급등하고 있고요. 뒤를 이어서 한국 PIM도 17%대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일론 머스크가 X의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에 대한 생산 확대 계획을 강조하면서 이제 테슬라의 미래의 핵심 가치가 될 것이다라고 게시물을 업로드했습니다. 손유로 팀장님. 이미 이제 나중에 2차 전지보다는 테슬라는 로봇 기업이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지금 9월까지는 로봇주들 랠리가 이어질 것이다라고 저희가 지난 이 시간에서 좀 전략을 들어봤었는데요. 그렇다면 10월에는 로봇주들 흐름이 어떨지 또 이 부분도 궁금한데 우리 팀장님은 어떻게 전망하고 계실까요? 일단 로봇주의 강세는 10월 달에 좀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우선 저번 주 목금이 왔었던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우려가 이제
PC가 예상치를 부합을 하면서 성장 섹터에 대한 투심이 좀 개선이 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오늘 반도체만큼이나 로봇 관련 종목들이 강세이고 제가 오늘 로봇 관련 종목들 찍어봤는데 거의 대부분이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있기 때문에 매매 관점으로 좀 단기적인 변동성을 선호하신 분들 로봇 섹터 보셔도 좋을 것 같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저는 이 옵티머스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스페이스 X 같은 경우는 뭐 물론 뭐 몇 조 원이 되는 비용에도 불구하고 뭐 이 우주선을 타겠다라고 예약자가 많았는데 지금 일론 머스크 CEO가 올해 5,000대 그다음에 2030년까지 뭐 100만 대를 한다고 했을 때 이것 좀 사겠다라는 선 구매를 하겠다는 의지가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아직은 그런 게 확인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연 테슬라가 이 정도의 로봇 물량을 생산했을 때 이게 다 팔릴까? 이런 의심을 갖고 있어요. 근데 다행히도 뉴욕 시장에서도 강세를 보여줬고 오늘도 로봇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선전포고에 대해서 투자분들께서는 긍정적으로 받아주고 있다. 그런 판단 듭니다. 오늘 로봇 관련 종목들이 대부분 다 양봉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어느 종목 사도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런 이야기 굉장히 좀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좀 구분을 해야 된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앵커님께서 아까 KNR 시스템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 한국 PIM이라는 기업이 2025년 4월에 상장을 했는데 이 로봇팔, 가장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 로봇팔을 국내에서 가장 기술이 있다고 평가되면서 한국 PIM이 강세를 보이는 모습들이고 저는 어떤 매매 실력에 따라 좀 골라드리고 싶어요. 일단 이 옵티머스가 현대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와 좀 협업한다 이런 뉴스도 있었고 그 다음에 옵티머스에 들어간 배터리를 LG 에너지 솔루션에 부탁을 했기 때문에 나는 어떤 개별적인 매매를 잘한다 라고 하신 분들은 내가 뭐 가축이 좀 작거나 뭐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면서 좀 거래대금 실린 이런 종목들 괜찮겠지만 내가 매매의 어떤 좀 단기적인 변동성을 선호하지 않는다 라고 했을 때는 LG나 현대 등 든든한 전방 기업을 갖고 있는 스마트 팩토리 관련 종목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0월에도 로봇주들의 상승 랠리는 지속될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스마트 팩토리 관련 기업들 위주로 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 조용하게 52주 신고가를 달리는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LG 디스플레이 1차트를 살펴보시면 4월쯤 7,000원이었던 주가가 지금 꾸준하게 우상향 랠리를 그리면서 한 14,000원대까지 올라왔습니다. 3분기 흑자 전환과 함께 또 내년에도 호실적이 지속될 것이다라고 오늘 대신증권에서 리포트를 내면서 목표 주가를 2만 원으로 바이로 제시를 했습니다. 손유로 팀장님, 추가 질문 드릴게요. 특히나 LG 디스플레이는 외국인이 지금 10거래일 넘게 한 12거래일 연속 지금 담고 있습니다. 최근에 OLED가 움직였을 때를 생각해보면 삼성전자의 뭐 2번 접는 폴더블 폰 그리고 아이폰 17 뭐 폴더블 폰 이야기 나올 때마다 OLED가 움직였어요. LG 디스플레이를 포함한 OLED 업황은 앞으로 어떻게 전망하실까요? 근데 우선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데 실적이 개선될지는 좀 실적을 열어봐야 된다 그런 판단이 듭니다. 전 태양광이랑 비교를 해보죠. 태양광 같은 경우 중국의 태양광 패널 관련 종목들이 이제 좀 무너지면서 그 뒤로 6개월 뒤에 실적이 개선됐습니다.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중국 OLED 기업들이 100개를 든 지가 약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됐기 때문에 이번에 3분기 실적 개선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판단해요. 2분기에는 영업 적자를 기록했지만 당기순이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중국의 OLED 공장을 매각을 하면서 매각 대금을 수령한 거죠. 그럼 그 실적에 대한 개선은 지금이 중요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지금 증권사 리포트도 앵커님 말씀대로 어떤 중국에서 조금 이렇게 밀리는 모습들, 그 다음에 삼성이나 애플 등에서 폴더블폰 수요에 대한 기대감, 지금도 애플에서 사전 구매 수요가 굉장히 증가했기 때문에 실적이 개선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러면서도 외국인과 기관이 지속적으로 사고 있습니다. 근데 LG 디스플레이 일봉 차트를 봤을 때 다소 좀 부담스럽다라고 판단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10월 초부터 이제 삼성전자 필두 실적 발표할 건데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 10월 중순쯤 실적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 매수를 하더라도 내가 기대익 수익률을 뭐 20%, 30% 잡는 게 아니고 5% 단위로 매수를 하다가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가 나온다든가 아니면 우리가 뭐 이제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달력이 있잖아요.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실적 달력 봤을 때 LG 디스플레이 실적 발표 날짜 확인하고 3일 이후부터 좀 매매 전략을 바꿔 나갈 수 있을 것 같다. 그걸 좀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적 개선 여부를 확인해가면서 대응하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네이버를 포함한 스테이블 코인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네이버가 두나무와 사업 협력을 하겠다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지난주 목요일에 11%대로 급등 마감했고요. 지난주 금요일 쉬어가는 시장 안에서도 2% 넘게
상승 마감했고 오늘 현재도 지금 8%에 가까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JP모건에서도 네이버 목표 주가를 상향하는 리포트를 내놓으면서 국내 스테이블코인 관련해 대장주가 될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했는데요. 이건희 대표님, 네이버의 지금 주가 위치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또 후속주도 볼만한지 이 부분도 짚어주실게요. 예, 그러니까 뭐 네이버 두나무와의 합병 때문에 신성장 동력을 확보했다. 뭐 일시적으로 뭐 그 숫자 보시는 분들은 두나무가 한 1조에서 많이 벌 때는 3조까지도 벌었는데 그런 것들이 같이 합쳐지면 뭐 시너지효과가 날 거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건 좀 약간 지엽적인 것 같고 약간 크게 보면 네이버가 왜 두나무를 인수할까가 더 중요하겠죠. 예, 두나무를 인수해서 결국에는 가상자산 시장에 뛰어들겠다라는 걸 선언한 거고, 그러면 네이버 페이라든지 네이버 파이낸셜이라든지 이런 회사들과 어떻게 협력을 해서 네이버가 이 가상자산 시장 그리고 또 이제 확대해서 스테이블 코인 시장까지 노리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이번 이게 진짜로 이제 단행된다라고 하면 큰 파장이 나올 걸로 보이고 지금도 그렇게 보면 네이버 주가는 싸죠. 네, 밸류를 더 줄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이게 현실화된다라고 하면 저는 40만 원도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그럼 네이버의 후속주가 있냐? 네이버의 후속주는 없겠죠. 네이버밖에 없는데 문제는 이제 이 가상 시장 자체를 은행 중심으로 가려고 했던 부분들이 한국은행에서 계속 나오면서 잡음이 있으면서 지금 관련 종목들이 다 죽어 있는데 지금 오히려 이제 네이버가 이렇게 시장을 열어버리면 오히려 이제 카카오나 카카오 뭐 관련 종목들, 페이뱅크, 뭐 그 외에 이제 LG CNS 같은 종목들도 또 다시 한번 시세를 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카카오가 일시적으로 지금 플랫폼 개편 이후에 혹평을 받으면서 좀 빠졌는데 그 혹평이라는 게 사용하다 보면 또 바뀌죠. 그리고 지금 또 일부 수정한다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오히려 반발 매수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번 이제 다른 이슈로 빠진 카카오 그룹주들도 오히려 좀 주목을 해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네이버는 추가적으로 한 40만 원 선까지 추가 상승 기대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최근에 카카오 앱이 개편이 되면서 카카오가 또 급락을 했었는데 오히려 카카오에도 좀 눈을 돌려보는 전략 유효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저희가 지주사 쪽도 오늘 강세를 보이고 있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사주 소각에 대한 이견으로 내년으로 미루어질 줄 알았더니 3차 상법 개정안이 이르면 올해 정기 국회 안에 통과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또 증권주와 지주사 쪽으로 수급이 유입되고 있는데요. 손희로 팀장님. 하지만 여전히 좀 여당과 야당의 입장 차이가 조금 있어서 당장 3차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관점에서 지주사, 증권 이런 상법 개정안 수혜 섹터를 대응해봐야 될까요? 근데 일단 그 어떤 상법 개정안이나 세제 개편안 이런 것들이 추진된다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건 없는데 어떤 얼마나 강한 스탠스로 가냐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앵커님께서 이야기해 준 것처럼 관련 법에 5가지가 있는데 소각 시점 같은 경우는 뭐 취득하고 바로 하거나 아니면 취득하고 1년 후 아니면은 소각할 때 얼마나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이견이 좁혀지고 있는 모습들이에요. 그래서 지주사를 예로 들어줬는데 저는 지주사보다는 금융 쪽이 조금 더 메리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수급 동향을 보더라도 어떤 지주사보다는 금융주 쪽으로 좀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지주사 같은 경우 제가 최근에 조금 신뢰도를 내려놓은 이유가 이 KCC 같은 그다음에 PBR이 낮기로 유명한 부품 기업들이 아무런 스탠스를 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눈치를 보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다른 분들도 말씀하셨지만 확실하게 뭐 경영 승계를 해야 되거나 내가 이걸 꼭 가져가야 되는 부분들이 아닌 뭐 전문 경영인이 있는 금융 쪽이 괜찮아 보인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내가 단기적인 변동성을 선호했을 때는 뭐 부국증권이나 상상인 증권이나 아니면 자사주 갖고 있는 지주사 이런 종목들을 단기적으로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단기적인 변동성을 선호하지 않으신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2개 증권사 말고 어떤 자사주 비중이 5%가 안 되면서 PBR이 0.4가 안 되면서 주가 수익률이 괜찮은 뭐 LS증권이나 아니면 뭐 DB손해보험 이런 쪽도 괜찮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나는 적어도 정말 뉴스 팔로우가 하나도 안 된다고 했을 때는 4대 금융지주가 안전해 보인다.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주사보다는 금융 쪽이 조금 더 유망해 보인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4대 금융지주사, LS증권, DB손해보험까지 특징주로 언급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기업별로 이슈가 있는 제약바이오 섹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알테오젠이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서 코스피로 이전 상장을 본격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소식에 키트로다 SC FDA 승인 이후 세론 현상으로 주가가 하락했던 알테오젠이 오늘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데요. 이건희 대표님. 지금 유튜브 채팅창에 안 그래도 이건희 대표님 알테오젠 감사합니다라고 한 시청자분이 사관님이 또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다시 한번 알테오젠 50만 원 선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예, 일단 뭐 알테오젠이 이제 세론 물량도 나왔지만 세론 물량에 다 이어서 이제 50만 원 밑으로 이제 빼게 한 거는 UBS의 리포트가 컸죠. 뭐 리포트 내용 자체가 아주 제가 볼 때는 뭐 팩트도 전혀 없고 이상한 리포트긴 한데 그 영향을 좀 소화하는 국면인 것 같고요. 일부 이제 지금 외국인들의 매도세들 좀 줄어들고 오늘부터 이제 매수가 들어오는데 코스피 이전 상장을 이제 준비하겠다 해서 주관사를 선정했다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오늘 좀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나올 자리에서 나왔다. 항상 보면 이제 알테오젠이 조정이 나올 때 한 61선 정도 조정을 받고 올라오는 경향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이제 추세가 그렇게 움직였는데 지금도 결국엔 저점을 잘 잡고 반등이 나오는 자리에서 나올 자리에서 나왔다고 보고 있고요. 여전히 이제 지금 알테오젠의 추가적인 이제 모멘텀들은 많이 남아 있는데 제가 지금 뭐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드리려면 한 20분 말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이제 차치하더라도 지금 자리에서는 적극적으로 매수하셔도 상관없고요. 50만 원이 아니라 이제 70만 원, 뭐 100만 원을 향해서 가는 이제 길목에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어서 여전히 매력적인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여전히 알테오젠은 가격적인 매력이 있다라고 긍정적인 코멘트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알테오젠이 50만 원 선을 회복하게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네, 다음으로는 일동그룹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일동제약이 경구용 GLP-1 후보 물질에 대한 긍정적인 임상 데이터를 공개하면서 장중에 상한가를 터치했고요. 일동홀딩스는 여전히 상한가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일동제약 한 오후 1시를 기점으로 약간 상승폭이 둔화됐다가 다시금 지금 20% 넘게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건희 대표님, 내년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한껏 올라간 상황인데요. 일동제약도 이 비만 치료제 순환매 흐름에 올라탈 수 있을지 최근에 비만 치료제 테마가 굉장히 핫했습니다. 네, 일단 시가총액을 오늘 이제 1조를 넘겼는데 일단 뭐 일동제약의 이 결과가 생각보다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100mg 투여하던 걸 이제 200mg로 올렸을 때 어떻게 나올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관심이 컸는데 생각보다 이제 이 효과가 좋았죠. 그래서 4주 내에 뭐 최대 13.8% 체중 감량을 보였다라는 부분이 이제 시장에서 한번 오늘 발표에 기대 반 뭐 아니면 우려 반 있었는데 기대가 잘 나오면서 이제 주가는 올라가고 있는데 일단 지금 기술 수출 여부가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국내 임상이기 때문에 임상 데이터가 이제 외국인들이 봤을 때도 의미 있는 데이터가 될지 여부를 좀 빅파마들이 검증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게 진짜로 이제 기술 수출 얘기가 좀 나온다라고 하면 임상 1상 단계니까 적절한 시기에 이제 기술 수출이 좀 나온다라고 하면 주가는 한 번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자리에서는 좀 쉬어가는 국면 좀 나오지 않겠나. 나올 만한 좋은 호재는 거의 다 나왔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 향후에 이제 기술 수출의 일정이라든지 어디와의 접촉을 한다든지 이런 이제 기사들이 좀 나올 때 조금 더 추가 상승이 가능할 것 같고 그 전까지는 뭐 기간 조정 정도는 나올 수 있으니까 좀 이런 그 차익 실현 매물에 좀 주의해야 될 타이밍이다. 쫓아가는 자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중국 소비 진단해 보겠습니다. 오늘부터 중국 단체 관광의 무비자 입국이 허용이 됐습니다. 인바운드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퍼지면서 그중에서 특히나 먼저 지금 K뷰티 쪽이 시동을 걸었습니다. 손유로 팀장님, 인바운드 확대 관련 종목들 지금 봐야 될지 전략 세워주실게요. 확실히 어떤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좀 화장품이 매력적이다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근데 수급 동향, 미용, 의료기기 쪽이 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단기적 변동성을 선호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는 약간 관광이나 면세점 이쪽이 괜찮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나는 조금 보유기간을 늘려가지고 조금 많은 기대 수익을 갖고 싶다라고 하신 분들께는 화장품 괜찮다라고 판단해요. 근데 국내 유커 관광객들이 국내에 방문을 해가지고 어떤 미용 시술을 받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에 미용, 의료기 이런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일단은 어떤 세론 뉴스보다는 기대감을 주는 뉴스다라고 판단해요. 제가 언급드린 세
가지 뉴스들이 수급이 괜찮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거래 대금은 미용을이 괜찮은데 이 세 가지 섹터는 모두 다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나는 단기적인 변동성을 원하지 않습니다라고 하신 분들은 백화점 쪽, 난 단기적인 변동성을 선호합니다라고 하신 분들은 화장품이나 미용 의료기기 쪽, 이쪽이 좋아 보인다. 거기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 두 분의 탑픽주를 공개해 볼 텐데요. 이건희 대표님의 탑픽주가 또 이쪽에 있네요. 네. 일단 글로벌 텍스프리 갖고 나왔고요. 오늘은 빠지고 있는데 네. 일단은 지금 연휴 끝나고 나면 아니면 내일부터라도 기대감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이유는 단순하죠. 중국 관광객들이 와서 뭘 살지 뭘 쓸지 모르겠지만 일단 많이 쓰겠죠. 그럼 뭐 세금 환금은 부가세 환금은 받아야 되기 때문에 글로벌 텍스프리의 수수료는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방한 외국인들이 지금 지속적으로 올해도 한 2천만 돌파를 했는데 그분들이 이제 다 이 플랫폼을 활용한다라고 보면 글로벌 텍스프리 나쁠 거 없고 지난번에 에스테틱 관련돼서 좀 악재가 있으면서 부가세 환급 기간이 종료된다고 해서 빠졌는데 그 이상 충분히 갈 수 있을 걸로 봐서 목표가 7,5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글로벌 텍스프리였고요. 이어서 손현우 팀장님의 탑픽주도 바로 공개해 볼게요. 네, 저는 이번 주보다는 좀 다음 주를 겨냥을 하고 있고요. 주성 엔지니어링 보고 있습니다. 우리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등 간에 후공정이나 뭐 부품 이런 종목도 많지만 전공정 관련 장비들이 굉장히 좀 탄력이 좋은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우리가 뭐 유진테크나 뭐 원익 IPS 이런 종목도 참 많이 있지만 아주 좀 덜 상승한 종목 주성 엔지니어링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물론 HBM 같은 경우도 매출 끌어주고 있지만 최근 뭐 낸드 플래시라든가 D램 등 후속 메모리에도 좀 수요가 증가를 하면서 이런 국내향뿐만 아니라 해외향 수주를 많이 가져갈 수 있는 종목에 관심이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기관 수매수 들어오고 있고 최근 수급 동향 보더라도 개인 투자분들 매도하는데 그 물량을 외국인과 기관이 받아주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반등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가 29,500원, 1차 목표가는 34,500원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